안녕하세요 여러분. DS 프로그래밍 파이썬 12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1강에 어플라이와 맵, 어플라이 맵에 대해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1번부터 4번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 이후에 이번 12강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습 1입니다. 판다스 데이터를 불러온 다음에 1번 기말이 40점 이상인 학생의 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불러올 데이터셋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단한 테이블인데요. 이렇게 다양한 점수들이 있는데 이 중에 기말이라고 하는 컬럼이 있고 그 안에서 그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들만을 모아오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러한 조건문을 제시하면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df1이 선언되어 있으니까 df1의 기말 컬럼이 40 이상이다 라고 조건을 제시하면 그것을 로그로 가져오게 되면 그 결과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기말이 40점 이상인 것들만 모아지게 되는 거죠. 이걸 만약에 그냥 불리언으로 요 그대로만 그러니까 이 로그로 불러오지 않고 이 불리언만 확인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다음과 같이 됩니다. 이렇게 true, false가 지정되게 되고 그 중에 true인 부분만 발췌해서 가져오는 것이 .log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렌을 해주게 되면은 이것의 길이가 나오게 되죠. 특히나 기말을 지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발췌가 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불리언에서 썸을 진행하게 되면은 true 부분만 되게 되니까 그 결과도 마찬가지로 9가 됩니다. 즉 9명이란 얘기죠. 네, 다음으로 2번입니다. 처음부터 5명까지 중2의 학년수를 보는 거죠. 중2인지를 확인하면 되겠죠. 학년 컬럼을 이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5명에서 학년을 확인하겠다. 눈으로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걸 직접 코드를 해보게 되면은 이렇게 iLog으로 해서 5번째까지 있다 라고 불러올 수 있게 되고 그 다음 학년을 확인하게 되겠죠. 그 학년이 이제 2인 것을 확인해서 그만큼을 발췌하겠다 라는 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렌을 구하게 되면은 그 2학년 숫자가 나오게 될 것이고요. 다음에 이 df 학년을 다 불러온 다음에 그 다음에 mp.sum을 해도 마찬가지로 수행이 가능합니다. 그 결과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2학년인 것들 3행만 가져오게 됐죠. 그리고 그 2학년의 숫자는 3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문제 3번입니다. 출석이 5점 이하의 기말 점수들을 구하고 그 평균을 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출석이 5점 이하다 라는 것은 여기 점수가 5점 이하다 라는 거죠. 5를 포함하는 거고요. 4도 될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게 되고 그것에 의해서 이렇게 조건문을 제시하게 되면은 그리고 기말 점수를 확인하고 싶은 거였으니까 그것을 가져오게 되면은 발췌해서 그 결과가 다음과 같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기말 점수는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것에 이제 평균을 내면은 바로 다음과 같이 평균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과제가 100점인 학생의 중간 기말 추석 점수를 구하시오. 과제가 100점인 학생, 네, 이걸 확인해야 될 텐데요. 이 과제 점수가 100점이다 라는 거는 또 찾아낼 수 있겠죠. 네, 이렇게 2명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equal 100으로 결정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이
이제 불리언으로 true가 되어 있을 거고요. 그때의 중간 기말 출석 값을 가져오는 것이 바로 log으로 가져올 수 있게 되겠죠. 그러고 그것을 출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중간 기말 출석 결과가 최아홉과 최열에 대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석이 5점 이상이고 과제가 90점 이상인 학생의 이름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제가 90점 이상인 것부터 먼저 적었고요. 다음으로 출석의 점수가 5점 이상인 것도 같이 적었습니다. AND 연산으로 불 인덱스를 먼저 지정한 거죠. 그리고 이 불 인덱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df1.log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90점 이상이면서 5점 이상인 것이 잘 출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나눠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과제에 대한 불 인덱스 결과를 이용해서 log을 df2로 선언을 했고요. 그 df2 안에서 다시 한번 출석을 지정하게 되면은 그 결과가 df3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row가 그러니까 행이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학생 이름을 불러오기 위해서 df.index를 수행했고 그 결과가 다음과 같이 리스트로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고 이것이 바로 문제에서 요구했던 학생들의 이름을 발췌한 것입니다. 실습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동일한 텍스트 파일 갖고 와서요. 성별, 학년, 컬럼을 삭제한 후에 이름, 신입생의 데이터를 하나 추가해 주는 겁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름이라고 하는 컬럼이 있었어요. 컬럼 이름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 기본적 데이터가 주어질 때 이런 식으로 이름들이 있는데 여기 이름 컬럼이 있는 거거든요. 그 이름 컬럼에 이름으로서 그냥 신입생이라고 하나를 선언한 겁니다. 이렇게 선언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성별 학년을 지우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던 drop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방향은 axis 1방향으로 지워주게 됩니다. 다음으로 log을 이용해서 신입생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행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다음에 데이터를 넣어주게 되는 거죠. 다음과 같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쭉 그 밑에 신입생이라고 하는 행이 하나 추가되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데이터를 추가할 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실습 3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테스트 파일을 갖고 와서요. 1번 기말 성적 컬럼을 만들고 기말 곱하기 0.5 그 점수를 넣게 됩니다. 자, 기본적인 데이터 불러오는 형상은 똑같이 진행됐고요. 다음에 그 함수를 진행하게 되는 건데 바로 x 곱하기 0.5를 하는 함수를 선언한 다음 이것을 map이라고 해서 apply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 함수를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이것을 간소화한 방법으로 람다라고 이 map 함수 안에서 이렇게 선언함으로써 이 f를 따로 설정하는 이 과정이 생략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은 너무나 간단한 하나의 그 계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브로드캐스팅 형태로 바로 0.5를 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결과가 기말에 들어가도록 만드는 거죠. 자, 기말 성적 1과 2와 3으로 대입하도록 만들어졌으니까요. 그 결과가 바로 이렇게 0.5가 대입이 돼서 반씩 떨어진 점수를 보여주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중간 성적인 컬럼을 만들고 25점 이상 또 20점 이상 나머지 C 이렇게 각각의 그레이드를 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이라고 하는 점수가 있으니까요. 이것을 이용하되 여기다가 F2 이 조건문을 넣는 함수를 수행합니다. 그러면 그 F2를 맵으로 가능하다는 점, 이번에는 람다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번입니다. 출석 컬럼의 점수가 5 이상은 P고요. 5 미만은 F, fail입니다. 그래서
그거 부분을 또 이것도 역시나 어떤 조건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F3으로 선언을 했고요. 그것을 맵으로 진행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고학년 컬럼의 1, 2학년은 false, 3, 4학년은 true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학년 부분을 관찰해야 될 것이고, 그 학년 부분에서 요 F3라는 것은 다음과 같이 1과 2 안에 있으면, 인이면 이라고 하는 조건문을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1, 2학년은 고학년이 아니니까 false인 거죠. 그래서 false로 되고, 고학년은 true가 돼서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되고요. 숫자 4개일 뿐이니까 직접 대입을 해서 이렇게 1은 false고 3부터는 true다, 이렇게 아예 선언을 내릴 수도 있긴 합니다. 약간 키와 밸류 형태의 딕트가 들어가는 거죠. 다음으로는 MP 여러간 numPy가 있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MP5에서 그 조건을 만족을 하면 이제 고학년일 때는 true고 아니면 false이도록 이렇게 선언을 내려서 진행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5번입니다. 학년을 1일 때는 first, second 이런 식으로 숫자를 영어로 바꿔주는 형태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불러와서요, 이렇게 학년 부분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맵을 하는 거죠. 무엇을 맵하느냐? 바로 앞서서 우리가 불리언을 만들 때랑 똑같이 딕셔너리 방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딕셔너리를 사용해서 키, 밸류가 매칭될 수 있도록 해서 그것이 대입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은 바로 다음과 같이 first, second 이런 식으로 숫자가 영어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습4입니다. 파일을 불러와서요, 각 열에서 min 마이너스 스탠다드, min 플러스 스탠다드 사이에 들어오는 값들의 합을 구하는 겁니다. 자, min을 구할 것이고, 마찬가지로 std를 구해서 그 범위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지정할 겁니다. 그것에 대한 값을 가져올 건데요. 이처럼 mb.min을 구하는 함수를 선언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m1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std를 구해서 s1으로 놓고 그것들 간의 관계 속 그것을 조건을 만듭니다. 평균의 마이너스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일 때 이렇게 바운더리, 로어 바운더리를 선언하고요. 그리고 평균에서 std를 더해가지고 바운더리 2, 어퍼 바운더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로어 바운드, 가장 낮은 값, 그리고 가장 높은 값, 어퍼 바운드 그 사이에 만족을 하면은 그 값을 이 B1과 B2가 불련을 만들어내고, 그 불련에 해당하는 X 값을 X2에 저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X2를 썸 해주게 되면은 그 값이 합해져서 아까 원했던 평균 표준 편차 안에 있는 값들만 더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요, 여기도 그 평균과 표준 편차 부분을 다 더하고 나니까 74가 된 거고요. 기말도 역시나 그런 표준 편차 안쪽에 있는 값들 더하니까 100이 되었고, 출석도 이렇게 더해졌고, 과제값도 다 더해졌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선언되었던 F1을 이제 적용을 할 때 어플라이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요, 각 행의 두 번째로 큰 값과 제일 작은 값의 차를 새로운 diff열에 넣는 것입니다. 각 행의 두 번째로 큰 값, 그리고 제일 작은 값, 그 차이를 보는 거니까요. 당연히 그 크기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sort values라는 것이 있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해서 이 끝에서 두 번째
해당하는 ilog-2로부터 가장 작은 것에 해당하는 0번째를 이제 빼주게 되면은, 그것을 빼주고 나서 그 결과를 이제 etf1의 출력 diff로 만들게 된 거죠. 이렇게 이 데이터 프레임의 맨 오른쪽에 열이 생기면서 diff라고 하는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데이터 프레임의 모든 엘리먼트를 10 이상 값은 A로, 10 미만 값은 B로 이런 식의 조건을 수행합니다. 자, 모든 엘리먼트라는 말에서 약간 힌트를 받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어플라이도 아니고 맵도 아니고 어플라이 맵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F3에 대한 조건을 쭉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F3를 넣고 apply map에 인수로 해서 쭉 진행을 합니다. 다음과 같이 특정 숫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 그레이드가 잘 적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실습을 모두 수행해 보았습니다. 다음부터 바로 12강 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